다음에 원래 그 함수 나오지 않나요? 네? 원래 함수 나오지 않아요? 함수 우리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네. 언제 다 배웠어요? 우리 함수까지 다 배웠잖아요. 아 못해. 아니 다음 기말고사. 유리함수, 무리함수 배웠잖아요. 네. 진짜요? 루트 들어간 함수. 네. 시작점, 끝점. 시작점 해서 배웠죠. 자, 이제 경우의 수. 이제 제목이 여기 보시면 3단원의 경우의 수고 우리가 배우게 될 게 그 경우의 수 내에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첫 단원에서 이걸 배웠어. 그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 용어를 배운 게 아니라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3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개. 6가지. 3 곱하기 2. 그게 순열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대표 2명을 뽑는 경우. 3이야 3. 3가지. 왜냐면 반장, 부반장 뽑는 게 아니라 대표 2명을 뽑으면 A, B, C에서 대표 2명을 뽑는 경우는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순서가 중요치 않으니까. 반장, 부반장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 대표 2명. 그 3가지. 그래서 그때 조합이라는 용어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맛은 봤어요. 그런데 이 경우의 수에서 왜 경우의 수 안에 순열과 조합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해. 그리고 이 경우의 수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 그러지 않으면 뒤에 가면 계속 흔들려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부터 고1 때 배워. 그 전에는 고2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배웠어. 이게 책이 지금 현재 고2 아이들이 배우는 확률과 통계라는 책이거든. 여기를 펼쳐보면 성경책 진짜 풀기 싫게 생겼어. 너희들이 배우는 바이블 있지, 옛날에 바이블. 그게 원래 이렇게 생겼어. 여기 첫 단원에 보시면 순열과 조합해서 경우의 수와 순열, 조합과 분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고2 때 배우는 이 일부가 고1 때로 넘어온 거예요. 고1 때. 그래서 근데 이게 넘어왔을 때는 사실은 원장쌤은 이게 별로 좋은 방법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제대로 배워서 연결해서 그 다음 거를 배워야 제대로 공부를 하는데 이때 배우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배우거든. 이걸 연결해서 지금 앞에서 배운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선택 과목 중에 확률 같은 게 있었지. 아니 일반 선택 과목에 수원, 수투, 확률 통계, 미적분 이렇게 있었잖아. 아 맞아요. 그리고 진로 과목에 완전 기하, 실용수학, 경제수학 이런 게 있었어. 그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네. 있었어? 문과잖아요. 일반 선택 과목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는 일반 선택과 문이과 관계없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진짜요? 그럼요. 수원 수투밖에 없었는데? 실용 수학이랑 선택하는데? 실용수학도 원래는 심화 선택 과목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근데 문과도 실용 수학 선택할 수 있었나? 맞아. 상관없어. 자, 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말은 그리 어려운 것 같진 않아.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용어들이니까. 그런데 경우의 수가 과연 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따져보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사건, 동일한 조건에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 이렇게 되자. 자, 들어봐. 주사위를 던진다. 그걸 우리는 시행이라고 해. 알았어? 동전을 던진다. 시행. 알았어? 자,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왔다. 그걸 뭐라고 그럴까? 자,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 이런 거를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런 것을 시행이라고 해. 시행이라고 하고요. 그 시행에 의하여 일어난 결과를 뭐라고 부른다?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왔다. 그럼 소수의 눈이 나왔다. 이게 뭐라? 사건. 사건이라고. 그걸 사건이라고 부른다. 어떤 시행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른다.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왔다. 이거 역시 사건이야. 짝수가 나오는 사건. 알겠지? 그러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있잖아. 그 사건의 가지수는 몇 가지야? 3개. 3개지. 뭐지? 2, 3, 5.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나? 경우의 수라고. 즉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 어떤 사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소수가 나오는 사건의 가지수는 몇 가지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3가지. 3가지야. 자, 또 이 가장 대표적인 그 실험이나 관찰 중에 이런 거 있지. 동전을 던진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동전을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는 몇 가지야, 총? 3개. 2가지.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야.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동일한 조건에서, 앞면과 뒷면은 동일한 조건이지. 그러나 세워지는 건 동일한 조건이 아니야. 한문쌤이 3개나 했는데? 얘는 한문 선생님이니까. 한문 선생님. 그 다음, 여기에서 얘들아, 그러면 이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압점 있지, 압점. 답정이 뭐야? 그게 뭐? 대나무 헬리콥터. 대나무 헬리콥터 뭐야? 대나무 헬리콥터? 도라에몽이 맨날 머리에 차는 거? 뭐야? 알아 몰라. 아, 이렇게 이렇게 뽑는 거? 그걸 압정이라고 보잖아. 이렇게 무식한 걸 부끄러워하지 않지. 아, 모르는데 어떡해. 부끄러워라도 해야지. 물어봤잖아, 그래서. 몰라서. 근데 무슨 대나무 헬리콥터가 자, 이런 것은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따질까 안 따질까? 안 따져요. 안 따져. 왜? 동일한 조건이 아니거든. 동일한 세-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확률하고 이렇게 누워지는 확률하고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죠. 다르지. 그러나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확률과 2가 나오는 확률이 전부 다 똑같지. 그리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오는 확률이나 가능성이나 뒷면에 나올 가능성이나 똑같지. 근데 압정은 이렇게 세워질 가능성과 이렇게 눕혀질 가능성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러므로 경우의 수를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동일한 조건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사위나 뭐 동전 이러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다 똑같은 경우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따진다는 거지. 알겠어? 자, 다시 주사위 던진다. 뭐라고 불렀고요? 시행. 시행. 잘했어. 그 다음 소수의 눈이 나왔다. 사건. 사건. 알았지? 그 사건의 가지수. 경우의 수. 경우의 수.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가지수. 6가지. 소수의 눈이 나오는 가지수. 3개. 3가지. 짝수의 눈이 나오는 가지수. 3개. 그래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니까 반드시 수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간혹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쓰라고 그러는데 2, 3, 5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틀리는 거야. 경우의 수는 가지수다. 가지수. 미연아, 생일 선물 잘 먹을게. 널 위해 준비했는데 잘 먹을게. 오늘 주동자는 누군지 좀 밝혀보자. 미안한 생일 축하해.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경우의 벌써 지쳤어? 경우의 수를 구하는 대원칙이 있어.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거를 따질 때 대원칙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쉬운 방법을 찾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경우의 수를 따지는 방법은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꼭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야.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경우의 수를 따지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 이게 바로 뭐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형도라는 거야.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려가야 되겠지. 나뭇가지 모양으로 그려가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고등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 이제 하브이 법칙,
곱의 법칙이 있고요. 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다시 조금 더 응용해서 하고 있는 게 법칙 아니야 법칙? 넌왜 그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 단원의 제목이기도 한 순열, 그 다음에 조합.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경우의 수를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면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무수히 많아.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대표 선수가 순열이고요. 조합이에요. 그리고 이 순열과 조합은 또 누구의 부분 집합이냐면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즉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게 순열과 조합. 알겠어? 그리고 이 나머지들은 뭘 이용하면 된다는 거야. 나머지들. 수용도를 이용하거나 얘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알겠어? 이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라는 말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경우의 수를 구하기 위한 방법들과 이것들이 필기하셔야 될 텐데. 다예요? 네, 이거 한 표시만 뺐어요. 하나 더 있잖아. 얘라고. 쓰고 있어? 아니, 한 표시만 뺐어요. 그림도 그려요? 네, 그랬으면 해요. 양복도 못 입게 하고, 옷도 못 입게 하고. 양복이에요? 이런 걸 양복이라고 그러지? 그냥 안 어울려요. 아저씨 같아요. 근데 왜 입고 오셨어요? 옷을 입는데 이유가 있어서 벗고 와. 그냥 집 옷걸이에 걸려있는 것 중에 입고 오는 거야. 아니, 이상해요, 그거. 안 썼어. 그 얼굴은 어떻게 다르다는지 몰라. 이상한 거. 뭐랬어요? 미쳤어. 아니 또 오늘 오랜만에 그냥 월요일이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입고 여기다가 저 민지 어머니가 선물해준 그 넥타이를 멜까 하다가 아니 거기까지 하면 진짜 오바겠다 가면 또 온갖 이상한 소리 다 듣겠다 싶어서 그건 또 안 하고 왔단 말이야. 근데 이 정도만 하고 와도 아저씨네 55세 같은데 뭐 55세? 나는 평생 양복 못 입어. 근데 그거 같아. 웨이터. 레스토랑에 가면 물좀 줬어요. 넥타이 하시지? 그니까 넥타이 하는 거 모아서 좋아할 수도 못해. 있어. 모자서 한겨울에도 저기 가디건이나 니트 같은 걸 못 입겠어. 너무 더워. 입잖아요. 입는데 이게 되게 고통스러워. 바깥 날씨하고 안 날씨하고 또 다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부터 여기에 남자가 예민이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민이가 피부가 예민해서 속옷이 속옷이 형태에 따라서 트렁크가 있고요. 트렁크 팬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티가 있어요. 무슨 상상으로 하는 거야? 아니 그냥 팬티에 T자 써 있는 거야. 이상하고 상상을 해. 근데 트렁크 팬티가 세 가지가 있고요. 삼각 팬티가 두 가지가 있고 팬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예민이가 속옷을 입는 사건, 그러니까 보통은 입는 사건이라고 하지 않지. 그냥 표현으로 속옷을 입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몇 가지일까? 6가지지. 그치? 우리는 굳이 이것을 배우지 않아도 6가지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그치? 그래서 굳이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니? 3 더하기 2 더하기 그치? 자 이번에는 예민이가 속옷을 입고 그리고 바지를 입고 근데 속옷이 3가지밖에 없어. 트렁크하고 삼각팬티 각 하나씩. 그 다음에 티팬티 하나 이렇게 있어. 3가지. 상상하면 안 돼요. 더러워요. 그 다음에 바지가 반바지가 있고요. 뭐래? 반바지가 있고 청바지가 있어. 요거를 그 다음에 양복바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예민이는 속옷과 바지를 입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9가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경우의 수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렇게 할 거야. 반, 청, 양. 그 다음에 팬티, 반, 청, 양. 그 다음에 티팬티, 반, 청, 양. 맞아요? 근데 만약에 상의를 입는다 하자고. 상의를 입는데 뭐랄까 맨투맨이 있고 또 여기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민소매 곁을 보이는 민소매. 이렇게 되면 말이야 지금까지는 이런 걸 나뭇가지 모양이라고 해서 수용도라고 아까 썼던 수용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또 맨투맨과 민소매 윗옷을 입는 경우의 수를 하려고 되게 복잡해. 여기에 뭐가 돼? 민소매 맨투맨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복잡해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라 이거지. 이게 가지수를 따르면 하나, 둘, 셋. 왜? 그럼 총 9가지인데 이 9개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느냐? 봤더니 이거 하나당 3개, 하나당 3개니까 3개짜리가 3개 있는 거야. 따라서 3 곱하기 3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9가지. 그럼 얘는 이 속옷을 입는 사건 중에서 트렁크를 입는 사건, 삼각 팬티를 입는 사건, 티 팬티를 입는 사건 이 3개 사건을 의 가지수를 각각 더했고 얘는 속옷을 입는 사건과 바지를 입는 사건을 곱했는데 왜 얘는 더하고 왜 얘는 곱하느냐 이거지. 응? 왜 이렇게 되냐면 얘는 트렁크를 입고 이거를 또 입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의 관계지. 그치? 그런데 얘는 트렁크를 입은 상태에서 다시 삼각 팬티를 입진 않지. 거기다 티팬티를 같이 겹쳐서 입진 않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합의 법칙은 어떨 때 쓰느냐면 각각의 사건이 연이어 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연이어 또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근데 얘는 어떻다는 거야? 연이어 또는 동시에 또는 그리고 이것에 해당되면 어떤 2개 이상의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거나 동시에 일어나거나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사건 사이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 각각의 사건의 가지수끼리 어떻게 해준다? 이걸 고배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 각각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연이어 일어나지 않을 때, 그치? 같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잖아 이거는, 그치? 이럴 때는 뭘 한다? 합의 법칙을 쓴다. 합의 법칙을. 문제 한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건, 경우의 수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를 잘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런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나중에 되면 이것들을 똑바로 안 적어. 똑바로. 이 동시에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로는 같은 시간에잖아. 근데 수학에서의 동시에는 같은 시간의 의미보다는 이 의미가 더 커. 즉 어떤 두 개 이상의 사건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예를 들면 예민이가 티팬티를 입고 반바지를 동시에 입을 수는 없잖아. 어디 있잖아. 그거는 동시에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란 티팬티를 입고 나서 반바지를 입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은 연속하여 일어나거나 그 두 개의 일이 다 일어나야 하나의 일이 완성될 때, 즉 하의를 입는 사건이 완성이 되려면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어야 하잖아. 그럴 때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한다. 오케이? 자, 합의 법칙, 고의 법칙 알겠지?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고의 법칙. 어떻게? 각각의 가지수끼리 곱하면 된다. 경우의 수끼리. 합의 법칙은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한다? 각각의 사건을 더한다. 동시에란 무슨 뜻이다? 연이어 일어나거나 연속하여 일어나서 하나의 일이 완성된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을 때 답을 구하라.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우리가 배운 용어로 한 개의 공을 꺼낸다. 실행. 7의 배수 이건 뭘까? 7의 배수가 나왔어. 그 시행의 결과잖아. 이걸 뭐라고 불러? 사건. 언니 옆에 있었던 친구가 여자친구 아니 남자친구 남자애가 하나. 근데요? 어제 만났어. 맞아 걸려? 강아지 안고 있더라. 아 그래요? 몰라요. 노래도 너무 좋았어. 노래도 뭔데? 지금 이해가 되었어. 자, 3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공이니까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7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얘들아, 내가 공을 꺼냈는데 한 개의 공을 꺼냈어. 근데 그 공이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7의 배수일 수 있니?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서? 그런 경우가 없지. 동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무슨 법칙? 합의 법칙.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접속사를 주로 뭘 쓸까?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 씁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합의 법칙. 고의 법칙. 합의 법칙은 주로 접속사를 또는을 써요. 또는. 그리고 고의 법칙은 그리고. 두 개의 사건을 그리고로 연결하는 문장이 주로 나와요.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동시에. 그리고 또 뭐예요? 연이. 그리고 뭐랑 유사하냐면, 이 합의 법칙, 이 합이라는 말 속에 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집합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합에서 합집합 있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거지?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지. 근데 만약에 두 집합이 서로소, 즉 교집합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니? 그냥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얘는 합의 법칙을 쓸 때는 합집합을 생각하면 돼. 얘는 고의 법칙은 뭘 생각하면 돼? 교집합을 생각하시면 돼. 그렇지? 이건 요것만 기억을 해도 합의 법칙은 또는 주로 쓰고 고의 법칙은 주로 그리고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된다. 고의 법칙은 언제? 동시에 연이에 일어날 때 우리는 고의 법칙을 쓰게 된다. 자, 그럼 얘는 3의 배수가 일어나는 사건의 가지수 몇 가지? 3, 6, 18이니까 6개. 그 다음에 7의 배수 7, 2, 14 2개지. 맞아요? 7, 24 2개.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합의 법칙을 써서 두 가지를 더하면 8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 공에 적힌 수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방법으로 공을 2회 꺼내는데 이 시행을 공을 2번 꺼내는 거야. 꺼낸 공에 적힌 수의 차가 13 또는 16인 경우야. 그러면 두 개의 사건이 있는 거네. 어떤 사건? 차가 13인 사건과 차가 16인 사건. 얘들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을 2번 꺼내는 거지. 첫 번째 꺼내고 두 번째 꺼내는데 수학에서 차란 몇 번 원장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수학에서 차란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야. 2와 3의 차 몇이야? 3과 2의 차 몇이야? 1이야. 2와 3의 차 몇이야? 1이야. 알겠지? 2와 3도 차는 1이고 3과 2도 차는 1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숫자가 2이고 두 번째 숫자가 15여도 그 차는 몇이야? 13인 거고 15이고 2여도 그 차는 13인 거지. 맞아요? 근데 이 경우와 이 경우는 같아 달라? 달라. 왜? 얘는 첫 번째 공이 2 나온 거고 두 번째 공이 15 나온 거고 얘는 첫 번째 공이 15 나오고 얘가 두 번째 공이 2 나온 거니까 엄연히 다른 경우인 거지. 다른 경우지. 그치? 따라서 가지수를 다 세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이런 경우 중요한 거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차는 수학에서 차는 절대값을 의미합니다. 차가 2라는 건 절대값이 2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이때 우리가 그러면 차가 13인 경우를 각각 순서상으로 나타내보자. 표기하기 편하게 구별하기 좋게. 1일 때 몇 나오면 돼? 14가 나오면 되지. 차가 13이어야 되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와 15 맞나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몇 가지 가면 되니? 13이 되면 7과 13? 20? 맞아. 맞나요? 몇 가지예요 그러면? 앞에 것만 보면 되잖아. 7가지. 맞아요? 네. 니네들 잘 들어야 돼. 이 경우의 수를 보면 다른 파트에서는 다른 단원에서는 함수 이런 거는 너희들이 용어가 생경하니까 즉 잘 못 들어본 용어들이 나오고 막 개념적으로 어려운 것 같으니까 집중을 해. 근데 경우의 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국어적인 문장들이 많이 나오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여기가 더 어려운 거야. 개념적인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뒤에 가면 더 헷갈려. 근데 함수나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 잘 모르더라도 연산 연습을 많이 하면 쉽게 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중요한 거는 이 개념에 대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정말 어려워져. 자, 7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14와 1인 경우도 있겠고요. 15와 2인 경우도 있겠지. 그리고 쭉쭉쭉 가서 20과 7인 경우도 있겠지. 그러므로 똑같은 가지수가 2개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 차가 몇? 16인 경우. 16인 경우. 차가 16인 경우. 뭐일까? 1, 17. 17. 그 다음에 2와 18, 3과 19, 4와 20. 이렇게 있겠지. 각각 또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겠네. 따라서 이게 몇 가지야? 여기가 4가지. 그리고 똑같은 게 2가지씩 있습니다. 그치? 따라서 여기는 10가지.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차가 13이라는 사건과 차가 16이라는 두 사건은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우리가 얘랑 더해야 할지 곱할지를 생각해야 되잖아.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준이 뭐라고? 동시에 연이어야. 이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느냐? 동시에 일어나니? 예를 들어 내가 두 개의 공을 꺼냈어. 첫 번째 공을 꺼내고 두 번째 공을 꺼냈는데 그 두 수의 차가 13이면서 동시에 16일 수 있냐? 그런 수가 있냐? 없잖아. 그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지. 따라서 어떻게 돼? 얘는 더해야 되는 거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므로 더해야 된다. 따라서 8 더하기 14. 몇이야? 22야? 자, 110번 하고서는 문제 풀도록 할 거야. 집중 안 하면 몰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n개의 자연수의 고백 짝수 자, 첫 번째 얘들아 곱이 홀수가 되는 곱이 짝수가 되는 거 합이 홀수가 되는 거 합이 짝수가 되는 거 어떨 때 n개의 자연수가 있어 n개의 자연수가 있는데 어떨 때 곱이 홀수가 될까? 어떨 때 그 수들을 그 자연수들을 다 곱하면 홀수가 될까요? 생각해야 해. 홀수끼리. 잘했어. 모두 홀수 있지. 모두 n개 모두가 n개 모두 홀수여야 돼. 곱했을 때 홀수가 되려면 짝수인 경우 곱이 짝수인 경우 어떻게 되니? 땡. 모두 짝수일 필요는 없어. 하나만 짝수. 땡. 하나만 짝수일 필요도 없어. 적어도 하나가 짝수. 짝수가 하나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고 세 개여도 되고 n 개여도 되지. 적어도 하나가 짝수입니다. 그다음 합이 홀수이 되면 어떻게 될까? 합이 홀수. 홀수랑 짝수. 땡. 뭐라고? 지금 예민이가 비슷하게 간 거야. 정리해봐. 야, 1 더하면 몇이야? 1 더하면 몇이야? 1111 4. 11111 1 3 4 지금 홀수 두 개 더했어. 짝수 됐어. 1 3 5 9 홀수 됐어. 1 3 5 7 1 3 5 7 16. 뭐가 됐어? 짝수. 그러면 합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되는데 홀수 개 있으면 되는 거지. 홀수가 홀수 개 있으면 그것들끼리 더하면 홀수가 되는 거지. 그럼 짝수가 되는 거면 어떻게 하면 돼? 홀수가 짝수개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셔요.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짝수끼리 더하면 짝수가 안 돼요? 맞아요.